네, 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핸섬하시네. 꼬마 신랑. 꼬마 신랑 어디 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내용이 음, 기름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예. 자동차 굴리는 기름도 문제지만은 네, 우리가 음식을 만든 데 쓰는 네, 식용유도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이달 28일부터 네, 식용유 그다음에 관련 수출을 갖다 전면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팜유를 중단시키겠다. 음. 그러면 잠시 팜유가 뭔지를 좀 음.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팜유인데 그렇죠. 좀 희한하게 생겼네요. 아니, 우리는 보통 이제 야자,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이제 야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그 팜유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팜유가 어떤 건지. 네, 팜유가 그러니까 이 아자수 비슷한 열매인데 거기서 열매 송이를 조금 전에 보이던 열매 송이를 추출해서 그것을 레드 팜유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제 팜유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걸 다시 공정으로 만들어서 팜올레인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튀김류에 사용하는 걸 만들거나 아니면 팜 미드레 프렉션이라는 초콜릿이나 초콜릿 과자에 들어가지. 쓰이는 그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팜 스테알이라는 화장품 화장품.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네네. 그 팜유가 이게 일단 전 세계에서 이제 팜유는 아무래도 식물성이니까 네네. 그 농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팜유 생산에 투입되는 농장의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9%밖에 안 돼요. 저 빨간색. 네네. 근데 점유율이 아마 한 1.9%밖에 안 되죠. 네네. 그런데 반면에 그 식용유 소비량에서 보면은 팜유가 차지하는 게 30%를 초과해요. 네네. 이 말이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식용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네. 팜유가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팜유가 사실은 다른 뭐 대두유나 아니면은 뭐 해바라기 씨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 팜유가 갖고 있는 게 일단 보존성이 좋대요. 그러니까 네네. 뭐 산패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특유의 그 향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걸로 튀겼을 때 네. 그 바삭한 게 네.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단연작이라서 계속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효율 좋은 건데 문제는 이런 효율 좋은 게 대부분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그렇죠. 거의 뭐 특정 국가 두 개국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말레이시아가 59%, 네. 인도네시아가 네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한 25%, 네. 둘 합치면 한 84% 차지하죠. 네,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지금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세계 제일 생산국이면서 세계 제일의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지금 무슨 그 인도 당국 내에서도 이걸 관련한 큰 비리 사건이 일어났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에 뭐 작년부터 팜유 가격, 국제 가격이 오르곤 있었는데 네네. 희한하게 네. 인도네시아가 세계 제일의 수출국인데 네. 이 나라도 지금 국내적으로 지금 보면은 팜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요리를 보면은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요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볶음밥이에요. 일단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네네. 그 기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 네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고 네. 또 거기다 하나 더해서 수출을 예를 들어서 70을 하고 나머지 30은 무조건 국내용으로 네. 돌리게도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네. 그걸 갖다 소료 조작을 통해서 네. 해외로 빼돌린 거예요. 그렇죠. 이 공무원들이랑 이
이런 외수출하는 기업들과 담합을 통해서 계속 이 내수용을 써야 되는 물량까지 전부 다 네. 해외 물량으로 돌린 사태.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마 작용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IMF 위기 때 옛날에 1997년 때 네네. 위기 났을 때도 이게 식량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민 그 가격 안정 있잖아요. 생필품 가격 안정이 그 네네. 표미의 관심이에요. 정권 유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게 폭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팜유가 대체가 안 되니까 사실은 모든 뭐 기름이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두유도 그렇고 팜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그 모든 게 지금 같이 다 오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2002작년부터 해서 네네. 혼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걸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네. 서로가 서로를 갖다 밀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 형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이제 감당할 만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어느 한쪽이라도 떨어지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요즘 보면은 뭐 반도체 대란에다가 곡물류 대란에다가 온갖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 거의 뭐 국제 팬데믹이 네. 도래한 게 아니냐고 의심할 만큼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지금 뭐 팜유 시장까지 공부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기름 중에서도 식용유나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기 국제 식량 기구에서 저기 집계한 통계를 보면은 네네. 식품 관련되는 그 국제 원자재 있죠. 네네. 그 상승폭을 보면은 네. 그 식용유 가격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네. 지금 보면은 1년 전 대비 한 66.6% 올랐어요. 와. 지금 곡물류도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식용유에 비하면 많이 좀 낮죠. 네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식용유 시장이 지금 굉장히 수요 초과 현상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곡물, 기름, 설탕은 요식업계를 이런 식량업계를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게 올라갔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오를 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이럴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이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표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글로벌 팜유 가격이 왜 올랐느냐? 네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공급 측을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가 2등 생산국이네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야자수 농장 있죠. 네. 농장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네. 그 중에 70%가 외국인 근로자래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지금 들어오질 못해,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이 이제 제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공급 측 요인이고 이제 수요 측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은 대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르헨티나가 최대 생산국인데 네. 거기가 작년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생산량이 좀 줄었대요. 네네. 거기다가 미중 갈등으로 해서 미국산 대두에서 다른 나라 대두로 하다 보니까 대두 가격이 오르니까 네. 대두 가격이 비싸지니까 대체해서 이제 팜유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대체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여기 대체 수요가 일어난 게 거기다 최근에는 금년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네. 우크라이나가 하고 러시아가 그 해바라기 유 있죠. 네. 거기서 최대 생산국인데 걔네들이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로 다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이런 말레이시아란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사실은 뭐 좀 일종의 이벤트 같은 갑자기 일어난 이벤트 같은 특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원래는 감당이 돼야 되는 일인 건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 팬데믹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다른 스트레스가 일어나면 이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 그렇죠. 아마 인도네시아 사건만 일어났으면은 네네. 그냥 뭐 천사 속의 태풍 정도로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네. 다른 것 때문에 힘든 판에 네. 인도네시아 사정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제 막 경기를 일으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왜 이제 추가적으로 함유에 대한 그 이런 수요가 수요. 더 늘어났냐면은 먹는 용뿐만 아니라 네. 산업용 그 저기 팜유 수요도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2020년부터 네네. 바이오 팜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갖다가 만든다고 그래서 네네. 그 인도네시아는 그 디젤유를 만들 때 70대 30으로 네. 섞으라고. B30. 예.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을 30%를 네네. 섞으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네네. 그 아마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아마 20. 20% 네. 정도. B2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업용 수요도 같이 가세를 했죠. 네네. 그래서 점점 수요가 식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산업용 수요도 계속 가파르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업계에서 그러면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네.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금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렇다면은 이 수급 차질이 금년 내에는 안 되고 네.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상당히 거. 높겠죠. 예. 그 당초 전망 나올 때는 금년 1, 4분기가 아마 제일 어려운 시기에 피크 아니었겠냐 그랬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 전쟁이 아니라 장기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점점 국제사회가 약간 신뢰가 약간 기존에 있던 그런 관계가 좀 무너진 상태라서 이게 뭐 이런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약간 그런 이제 의식적으로 또 이런 거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네. 이게 정치적인 안보 문제에서도 지금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게 또 모디 총리랑 푸틴 총리가 아주 뜨겁게 안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함께 그 쿼드 네. 그거 하면서 지금 대중전선에서 상당히 친미 노선을 밟고 있는데 네. 유독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친러시아 노선을 밟고 있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필요하죠? 이제 뭐 자원이나 이런 게 국가를 유지하려면은 예. 아무래도 가깝고 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네. 석유하고 네. 그다음에 식량이죠. 네. 지금 이 인도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팜유 국제 소비량에서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수입량에서 보면은 인도, 중국, 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지금 팜유 소비량 그 수입량에서 세계 1, 2, 3, 4등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볶아 먹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네. 중국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진짜 예전에는 식량 안보라는 얘기가 그냥 군대 있을 때 뭐 좀 배우는 정도 아니면 뭐 시상식 수준으로 그냥 배우고 지나가는 정도였었는데 왜냐하면 그런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저기 정치적으로 그 대의가 중요하다 해도 네. 자기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산업에 필요한 그 저기 석유 네. 이런 문제에서는 인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뭐 이해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비난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라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워낙 저기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우리라고 다르진 않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21년도로 기준을 보면 우리는 반 이상이네, 인도네시아가. 예, 근데 무슨 제조업계에서는 보면은 뭐 신문에 나오기로는 뭐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오는데 네. 아마 전반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네네. 이거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한번 보면 수입 함유 가격을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배로 뛰었어요. 와. 그 2020년 3월에는 745불이었는데 네네. 톤당 네. 지금 1,453달러예요. 네. 금년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품목별로 보면은 네. 보세요. 지금 식용유 가격이 21.6% 올랐잖아요. 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올랐어요. 뭐 경유도 올랐고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 네네. 휘발유, 예, 기름은 다 올랐네요. 기름은 다 올랐죠. 근데 먹는 거 때우는 거 뭐 다 올랐어요. 네네. 막걸리는 왜 올랐나? 근데.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당분간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네네. 그냥 지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4.1%거든요. 최근 네. 수치가. 네.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하고 수입 물가를 보면 이거 한 곱하기 2 정도는 돼요. 네. 그 수입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지금 7 내지 8%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에 시간을 두고 이제 반영될 위험성이 큰 거죠. 그러면 최소 지금보다 훨씬 가파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보다도 좀 낫죠. 미국은 8.5%인가? 그리고 유럽 국가들 보면 한 5%에서 7% 사이. 네네. 그게 보면 우리나라는 낮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가 호조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각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인 네, 건데.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오르면 특히 지금 이것들이 생활 물가하고 직결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 소비력을 많이 잠식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좀 우울한 소식인데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뭐 단기 대책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런 식량이나 아니면은 자원에 대한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런 빠르게 자원 확보하고 이런 거에 주력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은 이러죠. 뭐 어차피 이제 좀 약간 라면 있잖아요. 네네. 라면은 서민 음식이지만은 네네. 몸에는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좀 잠깐 라면 소비를 좀 참으시거나. 네. 그러면 라면 업계에서 싫어하겠네 또 이거. 그렇죠. 소비야 뭐 멈출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을 뭐 몇십 년 만에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적으로 다 그래.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네. 제가 2년 전에 대학 강의할 때 인플레이션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네. 교수님 그거 이미 죽은 주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아. 근데 2년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 네. 여러분, 참 격세지감 느껴요. 세상은 알가다고 모르는 겁니까? 그 2년 전만 해도 디플레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쏙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활활 타오르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거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개연성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이제 지금 국제기구에서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형 쇼크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안 가는데 문제는 성장률이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 상태. 물론 2020년처럼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대형 악재가 또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되고 인플레이율은 가라앉지 않고 그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오늘 전달할 소식은 그러면 여기까지 예, 그렇게.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우려되는 소식이지만 또 다음에 좋은 또 소식이 알고는 있어야죠, 우리가. 네. 예.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